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며칠 전에 파트너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 여러 번 연락받은 내용인데요. 천천박사님, 앞으로 있을 재지정 심사 관련해서 교육받지 않으면 기관 문제된다고 본인이 이 지역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이 교육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오라고 해야 되나요? 장기화 기간이 많아지는 만큼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재지정 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시기도 하고 또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본인의 수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2025년 대비 재지정 심사를 대표님 입장에서 알려드리면 따로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 기획했습니다. 장기화 지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앞으로 부실한 장기화 기간 개설이 어려워진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장기화 지정갱신제를 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었던 장기화 지정이 심사를 통한 지정제로 변경되고 주기적인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서 부실기간 퇴출하는 제도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특히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반기별로 한 번씩만 심사하게끔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일 때 일주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심사를 통해서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업무로 변경이 되어서 많은 신규 설립 대표님들이 어려워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영상을 통해서 다뤄왔으니까 오늘 중심이 되는 지정갱신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지정갱신제는 장기화 지정 시 유효기한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하는데 19년 12월 12일 이후 신규 진입한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9년 12월 10일 이전부터 원래부터 그 기간을 영위하셨던 분들은 시작해서부터 19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해서 6년이라서 2025년 12월 11일이 지정갱신 여부 심사일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설 및 인력 기준 지정 요건을 준수했는지 재점검하고 행정 처분 내용,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의 점수가 낮으면 재지정이 안 되고 평가 거부, 설치 신고만 해놓고 1년 이상 서비스 제공을 안 하는 기간, 사업자 등록증 말소 기간은 직권으로 다 퇴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운영한 기관들은 잘 버티면 기회가 올 것이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기관은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정제 강화 이후에 달라진 사례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표 땡땡씨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과 개설을 반복해서 행정처분을 회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지정할 때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지 조사 받은 이력제를 도입해서 신규 지정 시에 점수를 깎겠다는 것입니다. 부당 청구를 하면 과거 부당 청구 이력으로 재지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최근 지정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업무 정지 이력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감점 20점이 깎이고요. 91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점, 이런 식으로 감점이 되는데 지정심사를 통과하려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점 20점을 당하고 80점에서 시작한 기간이 재지정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잦은 휴폐업 사업도 이력제로 확인이 되니까 여기에 점수가 깎일 수가 있고요. 다음은 평가에 대한 감점인데요. 지정 유효기한 6년 평가에서 연속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표자는 설치 운영자와 장기화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서 이전 기간 평가 결과가 연동되어서 점수가 감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위 등급을 받지 않게 항상 평가 준비 대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현지 조사를 받아서 평가 점수를 하향해서 C를 받았는데 D2가 되는 경우 이중으로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현지조사 평가 연동이 이런 부분 제가 국회에서 국회 유튜브에서 여러 번 다루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꼭 공부하고 준비하시자고요. 만약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함께하는 방법 고정 댓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 운영해 오셨던 기관들의 정도 경영 여부를 확인해서 재지정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사업계획서를 평소에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연구,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작성 안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지정심사하고 실제 평가의 사업계획서는 다릅니다. 근데 이 2025년도 재지정 심사에서는 운영규정 급여조정 지침뿐만 아니라 원래 안 했던 사업들, 평가에서 안 했던 사업들도 사업계획서를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떨어지는 것 다반사고요. 이 사업계획서에서 또는 운영규정에서 보는 내용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또 발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추후에 지정을 통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교육을 제가 또 다뤄드릴게요. 여러 편에 걸쳐서.
예, 그렇게 다루겠지만 앞에서 보셨던 설치 기간의 운영 이념, 사업 목표의 공익성, 뭐 대표자의 시설장 경력 전문성, 뭐 급여 제공 지침의 전문성과 직원 교육의 전문성,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직원 교육 진짜 뭐 철저하게 봅니다. 1년 내내 어떤 교육들을 다 하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이 문구 글로 계획으로 다 남아 있어야 되고요. 이용자 직원의 고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는 원래 운영위원회가 없는 곳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무조건 이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재지정에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예, 3번 코드 사업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서 재지정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운영위원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성과 활용,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절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 기관을 공공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에 맞는 예산 수립을 하는데 예산도 세부적으로 그 세부 예산에 맞는 근로 계약도 제대로 세워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의료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표준 근로 계약 내에 개별적인 계약들, 고용보험이라든지 사대보험 뭐 이런 필수 사항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제대로 그 급여대로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고용보험 아까 연금보험 살짝 말씀드렸는데 보험 특징들도 다 각각 확인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고, 퇴직금 제도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 절차는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 추가 인력 배치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건강검진 조치 계획, 근골력계 계획, 의견 수렴들도 다 확인하고, 소방 계획, 재난 계획이 고객 중심으로. 예를 들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소방 계획을 세우겠어요. 예, 근데 가정 내에서 소방 및 재난 계획까지 다 세워서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피난할 건지 이런 부분들 계획까지 다 만들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총점을 매겨서 아까 감점된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때 재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하나하나가 세부적인 규정이나 사업이라서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서 법령이나 아니면 서류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고, 여기서 이제 재지정이 6개월 정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는데 필요하니까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전의 평가나 현지조사 관련된 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니까 재지정 심사에, 그러니까 감점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 태세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에 대한 서류가 한두 달 전에는 준비가 해야 될 만큼 빡빡하다. 추후에 사업계획서 이런 운영 규정에 관련해서는 제가 24년, 25년 기준으로 통과할 만한, 원래 예전에 물론 뭐 지금 그 유료로 통과하셨던 창업패키지 대표님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만 해서 제가 무료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따로 여러분들이 돈 내고서 교육받지 않아도 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지정제가 엊그제 같은데, 예, 그때 제가 되게 중요해서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이 다가오고 재지정에 대한 걱정이 만연해 오고, 이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그리고 추후에 있을 추가 영상들도 잘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2024-5년 재지정 잘 통과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지정 관련해서 추가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에 카테고리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질문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홈에서도 볼 수 있게 지정 심사 관련 영상은 계속 모아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70%더라고요.